여러분 안녕하세요. 솔쌤입니다. 화요일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수업 주제 기억하고 있죠? 우리의 수업 주제는 바로 이 문학과 나의 쭈루루룩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수업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시에 새기는 나의 이야기를 한번 글로 써보는 활동 진행하겠다고 예고를 했었죠. 그러기 위해 선생님이 예시도 보여줬잖아요. 먼저 솔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감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시랑 조금 더 친해지기 위해서 시집을 읽는 활동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기 있는 내가 바로 뭐 솔쌤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되는, 자, 그런 시간이 이제 다가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활동 안내를 하기 이전에 오늘 수업이 어떠한 구조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안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감정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 감정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혹은 현재까지 많이 느껴왔던 이 감정과 내가 좀 연관된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이 감정이라고 하면 이 경험이 떠올라 라고 하는 개인적인 경험을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경험 쓸 건데 경험부터 쓰면 되지 왜 굳이 감정을 찾나요? 경험은 되게 작은 구체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찾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큰 범주인 감정부터 접근을 해나가야지 구체적인 경험을 찾아보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험 찾기를 완료한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감정과 경험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 시, 이거 내 얘기잖아 라고 하는 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활동은 바로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 활동이 바로 대망의 글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 시간이 이어질 테니까 오늘 수업 아주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곧바로 1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1번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시된 단어 목록을 보고 자신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감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요. 한번 목록부터 볼까요? 1번 가슴 아파부터 쭈르르르 넘어가가지고 여기 99번 흐뭇해까지 있나요? 엄청나게 많은 감정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으세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궁무진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감정들 중에서 분명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느낀 적이 있었던 긍정적인 감정 2개, 부정적인 감정 2개를 선택해서 동그라미를 치는 활동을 진행해 볼 거예요. 약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느낀 적이 있었던 감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찾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의 어떤 인상적인 경험과 관련된 감정을 찾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평소에 많이 실제로 느꼈던 과거 혹은 현재에 내가 많이 느껴왔던 감정을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감정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선생님부터 한번 보자고 하면, 이거 좋겠네요. 35번에 부끄러워라고 나와 있잖아요.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거는 윤동주의 서시를 통해서 선생님이 떠올렸던 감정이죠.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고요. 또 하나 보면요. 그렇죠. 이것도 선생님이 처음에 느꼈던 감정입니다. 암담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아마 느꼈던 감정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학생들과 온라인에서 만나지? 라고 하는 암담한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서 한번 최근에 느꼈던 감정으로 찾아봤고요. 부정적인 것만 찾았네. 긍정적인 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아, 이거 좋겠네요. 긍정적인 것은 자신 있어. 그렇죠. 요즘에 선생님은 이제 이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업 방법들도 알게 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신 있게 수업 활동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감정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감정도 좋겠네요. 흐뭇해.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졸업생들 떠올리면 좀 흐뭇함이 느껴져요. 이제 선생님이 작년까지만 해도 중학교 3학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줬는데 선생님이 자기소개서도 봐주고 면접도 준비해주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흐뭇함이 많이 느껴졌죠.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도 네 가지 감정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12페이지로 한번 넘어갈 수 있겠죠. 자, 12페이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감정과 관련된 나의 경험으로 본격적으로 짧은 글을 쓰기를 해보자고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긴 글을 쓰게 될 텐데 오늘은 조금 짧은 글을 통해서 준비 과정을 한번 채워가보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택한 감정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먼저 머릿속에 무럭무럭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생생하게 그것을 글로 옮겨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예시 보여드릴게요. 걱정되라고 하는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 걱정되라는 감정을 통해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죠. 내가 초등학교 6학년 국어 시간에 진행된 꿈찾기 활동에서 나만 아직 꿈을 정하지 못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됐던 기억이 있다. 충분히 걱정되라는 감정을 통해 이러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경험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여기 선생님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어떤 원칙인지 기억나세요? 아마 초등학교 때도 배웠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자, 이건 바로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하 원칙. 그러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글을 쓰기 위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꼭 여기에 맞춰서 글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글을 옮겨보라는 의미에서 적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만 해주시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누가를 쓰라고 했으니까 나의 경험이라고 하면 항상 내가겠죠. 내가. 그리고 언제 일어나는지를 써야겠죠. 그리고 언제. 장소도 필요하겠죠. 항상 어떤 경험은 시간과 장소가 기반이 되니까 어디에서. 그리고 어떤 감정을 여러분들이 아까 선택한 감정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 주시고요. 뭐 두려움을 느꼈는데 자, 그 이유는 뭐뭐이다.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좀 자연스럽게 글을 만들어질 것 같아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뭐 친구들과 싸우다가 친구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그 이유는 그 친구와 내가 뭐 성격이 맞지 않아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줘도 되고요. 자, 이 포맷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경험을 채워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 2개, 부정적인 감정 2개
네 가지의 경험을 모두 다 써주셔야 됩니다. 모두 다 쓴 다음에 마지막 활동이 바로 여기 나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시 찾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를 찾는 활동을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 자, 이거는 네 가지 경험을 모두 다 찾는 게 아니라요. 네 가지 경험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경험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것과 관련된 시를 찾아주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그럼 경험 하나만 하지 왜 네 가지나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시를 선택할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4개 정도 경험을 풀어놔야지 여러분들이 시를 쭉쭉쭉 훑어보다가 이 시의 내용은 나의 긍정적인 경험과 연관이 되는 거구나. 이 시의 내용은 나의 부정적인 경험과 연관이 되는구나. 이렇게 조금 쉽게 선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떠올리는 활동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양한 시집을 통해 나의 경험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시를 찾아보면 되는데요. 소재나 시적 상황이나 감정이 비슷하기만 하면 됩니다. 꼭 주제가 맞닿아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이 시 속에서 딱 한 구절이라도 좀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시는 여러분들의 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은 시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시를 쓴 시인까지 적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시를 선생님이 안내해 준 교재에 나와 있는 시로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시집을 갖고 와가지고 찾을 수 있잖아요. 어제 우리 시집 읽어봤으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어떤 시집에서 찾았는지 그것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함께할 과제입니다. 활동 안내들로 가득 차 있었죠. 여러분들의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딱 한 페이지예요. 근데 네 가지의 경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막 귀찮아하는 친구들이 여기 보이는 것 같거든요. 여기 보이는 것 같아. 자, 하지만 국어 시간이 아니면 언제 또 이렇게 나의 경험을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만이라도 조금 더 진지하게 나에 대해 고민해보고 돌아보는, 그것을 시와 연관시켜보는 경험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선생님이 열심히 여러분들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풀어낼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주 두근거리는 마음 안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꼭 잘 완성해서 함께 공유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과제는 지금 여긴 11페이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잘못됐네요. 이거 13페이지죠. 여러분들 책에는 13페이지로 나와 있을 텐데 13페이지의 내용을 인증샷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해봤죠. 그냥 13페이지가 딱 한 컷에 나오게 인증샷을 찍어주시고 그것을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내 과제 부분에 올리는 부분이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출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수업 안내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내일은 본격적으로 글쓰기 활동에 돌입하게 될 테니 마음 단단히 먹고, 자, 그래 경건한 마음을 갖고 내일 수업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